자, 오늘 이제 직권의 변화여서 나중에 지우는 요 프린트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우야, 영상 학원 와서 봐라. 자, 직권의 변화. 자, 직권의 변화는 일단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지각 변동. 자, 여기서 말하는 지각 변동은 당연히 뭐야? 지진. 그 다음에 화산. 그 다음에 조산운동. 자, 도일아, 조산운동이 뭐야? 뭐를 만드는? 조산을 만드는, 산을 만드는. 그죠? 산을 만드는 운동이에요. 그죠? 우리가 조리하다라고 할 때 요리를 이제 조리한다라고 표현했잖아. 근데 산을 만드는 운동인데, 자, 얘네들은 다 어떤 에너지에 의한 거야? 시원이? 어떤 에너지? 지구 내부. 그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거.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거다라는 거. 자, 시연아, 태양 에너지가 아닌 세 가지가 뭐 있었어?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아니. 태양, 그러니까 어쨌든 태양 에너지가 거의 99%인데 네. 태양 에너지로 인한 현상이 아닌 세 가지. 뭐 있었죠? 네. 그게 뭐였어? 대부분의 우리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지만 딱 세 가지만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어떤 현상 세 가지. 그게 뭐였어? 지진. 그죠? 첫 번째가 지진과 화산 활동. 그죠? 지진과 화산 활동은 누구 때문이었어?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 밀물과 썰물. 그러니까 문장을 끝까지 말해. 밀물과 썰물은 누구의 무슨 에너지?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어? 예주. 하나 더 있잖아. 조율이. 지구의 자기장. 그죠? 지구 자기장. 그죠? 맞아? 지구 자기장은 무슨 에너지? 지구 내부. 그죠? 지구 내부 에너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용어하고 이제 기본 정리 볼게요. 얘 프린트 이렇게 봐가면서 하겠다. 내 얼굴 안 나와도 되겠지? 자, 용어 및 그 기본 정리를 보면, 프린트 봐. 자, 거기 이제 보면 진원이랑 진앙이 나오는데, 그죠? 진원은 뭐냐면, 지진이 처음 발생한 그 지점.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단층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 출발점이 이제 진원이고,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천발 지진, 그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우리가 오늘 배울 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막 어느 지역에서는 주로 천발 지진이 나타나고 어느 지역에서는 주로 신발 지진이 나타나고 이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배울 거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천발 지진은 진원지가 어떤 거? 되게 얕은 거. 그죠? 맞아. 진원지가 얕은 거. 그 다음에 신발 지진은 진원지가 되게 깊은 거. 그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주로 여기는 무슨 지진이 나타난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쓸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진앙은 뭐 이제 그 지원이 아니라 진원이다. 오타다. 그죠? 자, 진원 바로 위에 지표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오케이. 진원 바로 위에 그 지표면 지점을 뭐라고 한다? 진앙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대. 자, 요게 이제 잘 나오는데, 자, 변동대는 이제 지각 변동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계속 얘기 반복해서 할 거야.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그 다음에 환태평양, 그 다음에 해령,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이제 보면, 자, 화산이 일어나는 곳은 항상 지진은 일어나. 그죠? 이따 설명할 거야. 자, 화산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왜 화산이 왜 일어나는 거냐면 밑에 있는 그 멘틀에 있는 마그마가 뭐야? 뚫고 올라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화산이기 때문에 화산이 일어나는 곳은 항상 지진은 일어나지만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꼭 화산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화산이 있는 곳은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꼭 화산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세계 지구에서는 지진대하고 화산대 중에 어디가 더 많아? 지진대가 훨씬 더 많아요. 오케이? 그죠? 맞아. 지진대가 훨씬 더 많아.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지금 선생님 예주 거를 뭘 봤냐면 이것도 괜찮은데? 지금 예주가 선생님 이제 지진하고 화산 중에 누가 더 많다? 지진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나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시연아 너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래? 내가 볼 때는 너는 계속 여러 번 읽으면서 나는 아까 너 처음에 뭐를 시킬까 했냐면 개념을 읽어가면서 이제 구조화를 좀 시켜볼까 했는데 오히려 그거가 조금 좀 버거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너가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이해를 하면서 외워봐.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지진대가 이제 훨씬 더 많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화산이 일어나는 곳은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지각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화산이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산대하고 지진대 또는 이 변동대에는 판의 경계 부분과 일치하죠. 거기 보면 그죠? 이거 좀 이따 할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어디냐면 자 환태평양의 주변부. 자, 주변부라고 하는 게 여기 빨간색 거의 불의 고리라고 하는 그죠? 환태평양의 주변부는 이제 너희가 헷갈리진 않는데 자 대서양의 중앙부. 자 대서양이 어디냐면 자 지도가 그죠? 세계 지도를 그려봐야 되는데 아씨 여기 지금 보면 보이나? 여기 화면 잡히냐? 여기가 그 저기거든. 여기 가운데가 저기야 태평양이야. 바로 옆에다가 뭐야 여기가 대서양.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인도양. 그래서 너네 보면 노래 중에 그 노래 있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면 이거 있지 않아요? 무조건이야. 이 노래 몰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 여기서 태평양 여기가 가운데 태평양 그 옆이 대서양 근데 요 사이가 인도양. 그죠? 요 사이가 인도양인 건데 지금 봐봐. 환태평양은 그 가운데 그러니까 환태평양은 주변부가 그 변동된 게 맞거든요. 근데 이 환태평양 옆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파란색 그림 보이지? 여기 파란색 선. 여기가 대서양인데 대서양은 주변부가 아니라 중앙부야. 거기가 판의 경계야.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말이 그럴싸하게 많이 나와. 너희가 맨날 환태평양만 이제 생각을 해서 그죠? 여기만 하는 거야. 여기. 대서양 여기 이제 대서양 중앙부 여기 그치 대서양 중앙부 어디냐면 이제 여기가 대서양 중앙부. 그래서 너희가 환태평양 주변부만 생각을 하는데 환태평양 주변부랑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부 그죠? 자 지호야 어디냐면 요 부분 여기가 그죠? 여기가 이제 대서양 중앙부에서 그죠? 거기서 이제 판의 경기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곳에서 지진과 화산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겠지만 주로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데 일단 어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죠? 뭐 천발 지진이냐, 신발 지진이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어디는 화산은 어디는 뭐 지진이 일어나는데 화산은 왜 안 일어나는 이런 식의 내용들을 배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륙의 중앙부. 자, 대륙의 중앙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유라시아 대륙이 있죠. 그죠? 대륙의 중앙부에서는 이런 지각 변동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거가 잘 나오는 게 바로 어디냐면, 이제 우리가 6페이지, 잠깐 3페이지 여기 보면, 3페이지에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3페이지 보면. 오케이? 그죠? 자, 근데 먼저 2페이지부터 봅시다. 자, 판. 자, 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판 구조론에 대한 얘기다. 판은 지각을 포함한 상부 멘틀. 그죠? 즉 지각이랑 우리 여태까지 뭐 배웠어? 지각 배웠었지. 그죠? 대륙 지각, 해양 지각 배웠었잖아. 그죠? 그 지각이랑 그 상부 멘트를 포함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상부 멘트를 포함한 그 부분을 판이라고 불러요. 그죠? 맞아. 그래서 일단 근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판은 지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지각에다가 상부 멘트를 포함한 걸 판이라고 하고 그거의 또 다른 이름을 암석권이라고 해. 다 똑같은 거야. 그죠? 판. 암석권 똑같은 거야. 그치? 그렇지만 판은 지각은 아니야. 지각에다가 상부 멘트를 포함한 그 암석권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판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죠? 얘는 이제 상부 멘틀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암석권이니까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를 많이 묻냐면 모호면의 위치. 자, 모호면이라는 게 뭐였어? 지각과 멘틀의 경계. 그죠? 맞아.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그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그 모호면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니까 모호면은 어디 있어야 돼? 판 내부에 있어야지. 그지? 그래서 거기 그림 보면, 거기 보면 그 암석권, 즉 판 아래쪽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연약권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멘틀의 대류가 나타나거든? 그치? 그래서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암석권과 연약권 사이를 모호면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너희를 낚이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 모호면이라는 게 뭐야? 지각과 판의 경계기, 그러니까 지각과 어디? 멘틀의 경계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 판의 내부에 있다. 라는 거. 자,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연약권은, 자, 암석권 밑에 누가 있어? 연약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약권은 이제 그 아래쪽에서 이제 뭐야? 멘틀의 대류가 나타나는 곳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판은 그 멘틀의 대류를 따라서 움직여. 그죠? 근데 멘틀은 일단은, 도율아,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멘틀은? 고체. 그죠? 고체는 고체인데 어떤 고체야? 유동성 있는 고체. 그죠? 맞아. 유동성 있는 고체이기 때문에 멘틀이 움직이면서 그 위에는 누구도 같이 움직여? 판도 같이 움직여요. 그죠? 그럼 판이 움직이니까 지각도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지진이나 화산이나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습곡산맥. 자, 들으면서 같이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에는 대륙판하고 이제 해양판이 존재를 하는데, 자, 대륙판은 이따 그림 보겠지만, 자, 유라시아판. 여러분들 그 3페이지 그림이랑 같이 보세요. 3페이지 그림. 거기 판의 경계들, 여러 가지 판 이름들 나오지? 그죠? 판 이름들 잘 나오는데, 일단 대륙판 뭐 있어? 유라시아판 있고, 아라비아판도 있고, 북아메리카판, 뭐 남아메리카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해양판은 뭐 있냐면, 바다 쪽, 필리핀판, 태평양판, 뭐, 그 다음에 코스크판, 코코스판, 그 다음에 나스카판. 그죠? 맞아. 거의 여러 종류의 판들이 있고, 거의 판의 이동 방향들도 나오지. 그죠? 그럼 판의 이동 방향들이 서로 부딪히는 곳도 있고, 서로 멀어지는 곳도 있고. 자, 예를 들면, 자, 유라시아판 혹시 찾았어요? 왼쪽 위에? 자, 유라시아판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아라비아판하고 서로 어때? 부딪히죠?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혀요. 그죠? 그럼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하겠어? 얘네가 서로 솟구쳐 올라오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자, 나스카판 혹시 찾았어요? 남아메리카판 옆에? 자, 남아메리카판은 대륙판인데, 옆에 있는 나스카판은 뭐야? 해양판이지. 그죠? 그럼 얘네가 지금 서로 어때? 얘네 지금 이제, 방이 좀 안 나오긴 했는데, 얘네가 서로 어때요? 서로 부딪혀요. 그죠? 맞아. 이제 요 얘기도 조금 이따 할 거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이 페이지 가면, 자,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 자, 대륙판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해양판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께하고 밀도를 볼게요. 자, 두께하고 밀도를 보면, 얘는 우리가 그 지각하고 똑같아요. 자, 지각에서도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이랑 누가 더 두꺼웠어? 대륙 지각이 훨씬 더 두꺼웠어요.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죠. 그죠? 대륙 지각이 훨씬 두꺼웠던 것처럼, 두께도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두꺼워요. 그런데 밀도는 누가 더 크다? 해양판이 더 커. 왜냐면 밀도는 이제 해양판은 주로 뭐로 돼 있어? 현무암으로 주로 돼 있어. 현무암질. 그죠? 그럼 현무암질이 왜 무겁냐면, 현무암질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금속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금속들이 있으면 어떻다? 더 무겁다. 라는 거. 그죠? 금속들이 있으면 더 무겁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외워야 돼, 시연아. 그죠? 인과관계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자주 나오는 게 요 아래쪽 그림이에요. 여기는 이제 나오는 문제가 되게 뻔한데, 일단 요 아래쪽 그림인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지금 보면,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발사형 경계, 뭐 수렴형 경계, 이제 보존형 경계 이런 거 배울 텐데, 자, 1번. 자, 1번이 지금 발사형 경계 좀 이따 배울 거야.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 자, 그럼 거기 지도에서 1번 찾아봐. 지도에서 1번. 위치. 그죠? 1번 찾았니? 그림? 거기가 이제 문제 여기 1, 2, 3, 4, 5, 6이 잘 나와. 그죠? 자, 1번. 지금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거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대륙판과 대륙판이 지금 서로 어때?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죠?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운데가 움푹 패이는
열곡대가 만들어져요. 그죠? 맞아. 그래서 이따가 그림 보면 알겠지만, 자, 거기 보면 밑에 여기 화살표에 올라오는 거 보여, 안 보여? 빨간색. 그죠? 그게 이제 멘틀이 뭐 하는 거야? 위로 상승하는 부분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 중앙해령. 자, 대서양 중앙해령 그림 2번이에요. 자, 지도에서 찾았어요. 그림 2번. 아까 선생님이 환태평양은 주변부에서 이런 판의 경기가 나타나고, 대서양, 여기가 이제 2번이죠. 그죠? 대서양은 어디에서? 그죠? 대서양은 중앙에서 이제 판의 경기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죠? 해령, 동그라미 2번. 그죠?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해령도 해양판과 해양판 지금 서로 뭐 하고 있어? 멀어지고 있어. 그죠? 맞아. 발산형 경계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 안드레아스 단층. 자, 동그라미 3번 찾았어요. 지도에서. 동그라미 3번. 여기, 네. 그죠? 맞아. 북아메리카와, 그죠? 여기도 지금, 여기도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이, 그러니까 그 대학, 그 판 두 개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지진은 나타나는데, 여기 지금 봐봐. 지진 나타나는데 화산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앞에서 봤던 발산형 경계에서는 지금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잖아. 멘틀이 위로 올라오잖아. 그 멘틀이 위로 올라오니까 여기는 화산도 나타나고 지진도 나타나는 반면에 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경우는 지금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거거든. 그죠? 어긋나기 때문에 마그마가 위로, 멘틀이 위로 올라와, 안 올라와? 안 올라와. 그러니까 여기는 화산이 안 나타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화산이 나타나면 지진은 반드시 나타나지만 지진이 나타난다고 해서 화산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자, 산 안드레아스 산 단층 3번 위치 여기 3번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히말라야 산맥 4번. 자, 히말라야 산맥 여기 스콕 산맥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 4번 그림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4번. 그죠? 위치 잘 보세요. 여기 맨날 나오는 데만 나온다잉. 그죠? 자, 그 다음에 쿠릴 해구. 자, 쿠릴 해구 지금 위치 어디니? 5번이지? 어디야? 여기 어디지? 여기 5번. 오케이? 그죠? 5번. 자, 그 다음에 옆에 페루 칠레 해구. 자, 6번 찾았어요? 여기입니다. 남미 쪽. 오케이? 자, 여기 지금 그래서 이 해구들 보면, 해구랑 보면, 여기는 지금 다 뭐냐면 수렴형 경계예요. 거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밑에 그 멘틀이 어때요? 밑으로 하강하죠. 그죠? 맞아. 밑으로 이제 하강하는 건데, 하강하면서 이제 판이 이제 어쨌든 이제 소멸되는 구간이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4번의 히말라야 산맥도 습곡 산맥이지. 그 다음에 페루하고 칠레하고 거기에도 이제 안데스 산맥 있죠. 그죠? 얘도 습곡 산맥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둘 다 이제 습곡 산맥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따 설명하겠지만,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해서 그래. 그죠? 맞아.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얘네가 서로 맞물려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데스 산맥은 대륙판하고 해안판이 충돌을 하면서, 그죠? 충돌을 하면서 해양판이 안으로 밑으로 내려가거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위에는 지각만 이제 솟아오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습곡산맥은 둘 다 습곡산맥인데,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서로 맞물려서 올라가서,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안데스 산맥보다 훨씬 높아요. 오케이? 자, 우리가 판의 경계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이런 데를 놀러 가면 안 돼. 위험해. 그죠? 예전에 선생님 가르친 애 중에 민서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서울대 물리교육이었거든. 근데 얘가 네팔인가? 얘네 어머님도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얘 대학 붙고 나서 얘가 이제 네팔을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 거 선물을 사왔어, 목도리를. 선생님은 1년에 목도리를 거의 하질 않는데, 가끔 나한테 선물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목도리.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유럽 갔다 왔다고 나한테 필사 되게 좋다고 노트를 사다 줬는데, 오, 노트가 되게 좋아. 그래서 와, 좋다고 바로 내 친구 주고. 막 했는데 얘가 이제 하여튼 목도리를 사갖고 와서 난 이제 엄마를 다시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네팔에서 엄청나게 지진 막 나타났었잖아. 그래서 그때 얘 도와줬던 짐 메고 올라간 사람들 있지. 많이 죽었대. 근데 얘가 별로 되게 좀 약간 속상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판의 경계를 배우는 이유가, 그죠? 이런 데를 놀러 가면 안 돼. 근데 그러고 보면 네팔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가 왜 신이 많은지도 알 것 같지 않냐? 그렇잖아. 막 이렇게 막
막 화산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고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비는 거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신한테 빌었더니 진짜 그게 잘 됐어. 예를 들면 근데 그 신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근데 진짜 지진이 멈췄어. 그럼 그다음부터 그 신을 더 어때? 맹목적으로 빌게 되겠지. 그죠? 맞아. 그래서 그때 네팔이 신들이 엄청 많대요. 그죠? 맞아. 그래서 왜냐면 우리 그 3대 종교 있잖아. 막 카톨릭이나 아니면 뭐 이슬람이나 기독교. 근데 여기는 이제 메인 분들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쪽 그 네팔 지역은 온 많은 신들이 있잖아. 그래서 집집들마다 또 모시는 신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되게 심한 곳에서는 진짜 이렇게 신이 많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들이 특히 요 그림 아까 앞에 어디였어? 3페이지. 거기 그 지도는 정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맨날 나오는 데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해서 할게요. 자, 판의 경계. 요 프린트. 자, 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야? 암석권이야. 그죠? 자, 판은 누구하고 누구? 지각과 상부 멘트를 포함한 거. 그죠? 맞아? 그래서 얘가 연약권의 멘틀 대류를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데 아까 앞에 우리가 그림에서 봤지만 움직이는 방향이나 속도가 다 어때요? 다르죠? 그죠? 맞아?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가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있고 그다음에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로 엇갈리는 보존형 경계가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럼 발산형과 수렴형은 알겠는데 왜 보존형이냐라고 하면 발산형은 일단 거기 그림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그 멘틀이 상승하면서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면서 양쪽으로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판이 생성이 돼. 그죠? 자, 새로운 판이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발산형 경계고,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두 판이 서로 부딪혀. 그죠? 두 판이 서로 부딪혀서 위로 솟구치든지, 아니면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든지, 그죠? 맞아. 특히 아까 해양판하고 누구하고 만났을 때, 대륙판하고 만났을 때 지금 수렴형 경계하고 있다. 자, 해양판하고 대륙판 만나게 되면, 아까 밀도가 누가 더 크다 그랬어요? 해양판이 더 크다 그랬었지. 그죠? 그래서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섭입한다라는 표현을 써. 그죠? 그래서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섭입한다라고 하고 대륙판은 뭐야? 섭입당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섭입하는 곳과 섭입당하는 쪽에서 나타나는 화산이나 지진이 달라. 그죠? 맞아. 그래서 그거의 이제 표현들, 섭입당한다, 섭입한다, 이런 표현 나올 거고, 어쨌든 얘가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판이 소멸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이 소멸되는데,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그냥 판이 서로 엇갈려. 그러니까 여기는 판이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한다. 자, 다시. 자, 발산형 경계는 판이 서로 어때? 멀어지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것,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판이 서로 충돌하는 것. 그죠? 맞아.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 각각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자, 발산형 경계. 또 졸려? 발산형 경계. 팔 아파. 이걸 어떻게 하면, 발산형 경계.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봐야 되는 거잖아. 영상 여기 와서 보게 하면 되겠지? 그죠? 여기다가 자석으로 붙여놓고 확대시키면은 화면이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자석? 자석이 없구나. 내 화면 다 보여 이렇게? 그리고 이걸 확대하면 아. 보이니까. 근데? 내 이렇게 잡고 있어도 되잖아. 그쵸? 그러면 체주가 볼 이거를 때 그러니까 지금 보여? 카메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체주가 보여요. 카메라 확대하니까 오. 엄청 잘 잘. 네, 근데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내릴까요? 아니야 카메라. 내가 됐어? 그러면 그림 위에 글자까진 다 보여요. 여기까지? 네, 거기. 이걸 보이는 거를 체크하면 되겠네. 일단 여기 보여? 안 보여요. 여기는 안 보여요. 여기는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근데 여기는? 안 보여요. 여기는? 안 보여요. 여기는? 거의 보여요. 여기 요 선을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아씨 체중 다 결국 하지만 합시다.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좀 이쪽으로 해야 중앙도. 여기? 됐어요. 네, 딱 거기. 오케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네. 맞아요. 빔을 쓰게 해주면 안 되나? 자, 발사형 경계. 자, 발사형 경계일 때 멘틀 대류가 아까 뭐 하는 거였어? 상승하는 거. 밑에 그림이랑 같이 보세요. 그죠? 맞아. 선생님이 너네 교과서 왜라? 나 5페이지 하고 있는데 너 거길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자, 멘틀 대류가 뭐 하는 곳이야? 상승하는 곳이고, 그죠? 그래서 두 판이 서로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거고, 두 판이 이제 상상해봐. 두 판이 멀어지면 틈이 생기지. 그죠? 맞아. 그러니까 두 판이 어쨌든 판이 조각나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멀어지면 거기 가운데 뭐가 생겨? 틈이 생기니까 그 틈으로 멘틀 상부의 물질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올라오는 게 바로 뭐야? 화산활동. 그지? 맞아.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화산활동이 나타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올라온 멘틀이 식으면 얘가 새로 뭐가 되는 거야? 해양판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 나중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게 바로 어디냐면 그 히말라야하고 그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 거기거든. 그럼 거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진다기보다 더 엄밀히 말하면 대륙판이 쪼개지는 건데, 거기서도 해양판이 만들어져.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봐봐. 여기는 지금 어차피 바다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게 해양판인 건 알겠어. 근데 나중에 그 히말라야 산맥 거기를 보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데 왜 해양판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해양판이지, 도유라? 이 시간만 되면 정신줄 놓고 있는 도유라? 자, 히말라야 산맥 어디냐면, 너희도 그냥 적어봐. 어디냐면 요 위치. 요 위치가 히말라야 산맥이야. 요 위치.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얘도 대륙판이고 얘도 대륙판인데, 여기서 대륙판 여기 4번 위치가 히말라야 산맥인데, 여기 지금 보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부딪히는 곳이잖아. 근데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판이 형성되는데 그 판이 어떤 판이야? 해양판이야. 왜 해양판이야, 도유라? 아까 우리가 대륙판, 해양판을 나누는 거는 성분 원소 때문에. 그죠? 맞아. 근데 멘틀 아래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금속류들이 좀 많아요. 이제 금속류들이 많기 때문에 현무암질의 금속류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걔가 새로운 해양판이 되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기가 이제 바다로 채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이제 낚이는 문제 이제 조심하자라는 거. 자, 어쨌든 다시 보면, 자, 여기죠. 자, 지진, 여기서는 지금 보면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새로운 판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자, 여기는 그럼 어떤 지진이 나타나느냐? 자, 진원지가 지금 어때? 얘가 멘틀이 상승하니까 진원지가 얕은 천발 지진이 나타나겠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너네 이거 문제에 발산형 경계 딱 보여주고 나서, 자, 발산형 경계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앞에 그림에서 보면 여기 그 대서 여기 예를 들어서 요렇게 나와. 여기 지금 여기 동그라미 2번이 대서양 중앙해령이잖아. 그죠? 여기가 발산형 경계거든. 그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발산형 경계. 그럼 여기에서 화산활동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멘틀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고? 천발 지진이 일어나.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는 주로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편 이런 편 나오면 틀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죠? 자, 디귿대 외우지 말고, 자, 멘틀이 올라와. 그죠? 올라오니까 여긴 주로 어떤 지진이야? 천발 지진이 나타난다라는 거. 계속할게요. 자, 이때 만들어지는 지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해령이라고 불러요. 그죠? 해령. 즉 해령은 뭐냐면 얘가 이제 상승해 올라와. 그죠? 여기죠. 여기 그림 보면 여기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 양쪽에 지금 그 주위보다 약간 높은 지역. 그죠? 높은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해령이라고 불러. 해령. 그죠? 맞아. 그래서 해저에서 그 바닷속에서 형성된 어떤 그 산맥인데, 주위보다 높은 지역. 왜 높겠어? 마그마가 그 멘틀이 위로 올라오니까. 그죠? 맞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해령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대서양 중앙해령. 아까
동그라미 2번. 그죠? 맞아. 너네 그림이랑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 해령. 이거는 이제 태평양판이랑 나스카판 만나는 곳. 그죠? 위치 같이 보세요. 이거 따로따로 나오지 않는다. 그 지도가 자주 나와. 그죠? 그래서 너희가 복습할 때 그 지도 같이 보면서 공부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자주 동그라미 2번. 가운데서 여기 판이 형성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양쪽으로 이동하잖아. 그죠? 그럼 양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많을 수밖에 없지. 그죠? 맞아. 해령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도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해놓고 그죠? 누가 더 나이가 많으냐? 그죠? 지각의 나이가 누가 더 많으냐를 묻기도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뭐야? 쌓이는 것도 많겠지. 그죠? 그래서 누가 더 퇴적물이 두껍냐? 이런 식의 질문도 많이 물어요.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발산형 경계에서, 그죠? 발산형 경계에서는 주로 그 가운데에 뭐가 생기냐면 열곡이 생겨. 그죠? 움푹 패이는 곳. 그죠? 움푹 패이는 곳이 열곡이 생기는데 이게 바다에서 만들어지면 열곡이고 그 다음에 대륙에서 만들어지면 열곡대라고 불러.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열곡은 멘틀이 상승하면서 갈라지면서 가운데 움푹 패이는 것을 우리가 열곡이라고 해. 그렇기 때문에 멘틀이 상승하면서 갈라지면서 나오는 거니까 발산형 경계에서만 만들어져. 그죠? 자, 발산형 경계에서만 만들어지는데 바다에서 만들어지면 뭐야? 열곡. 그죠? 그 다음에 대륙이 서로 멀어지는 거면 그건 이제 열곡대라고 해서 자, 다음 페이지 가봐. 자, 대륙에서는 지금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륙판이 이제 가운데가 쪼개서 멀어지는 건데 이게 가운데가 판이 멀어지니까 위에 있던 게 어떻게 밑으로 내려 가라앉겠지. 그죠? 가라앉아서 주위보다 낮은 어떤 골짜기 형태의 열곡배가 생긴다라는 건데 이게 반드시는 아니지만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바다에서 생기면 그죠? 바다에서 생기면 열곡이고 대륙에서 생기면 그냥 뭐야? 열곡대야.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아이슬란드 열곡대하고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죠? 그럼 너희가 아이슬란드 열곡대야. 그럼 열곡이니까 일단은 얘는 뭐야? 발산형 경계구나. 도유라. 그죠? 맞아. 자, 열곡은 어디에서만 생긴다 그랬어? 발산형 경계에서만 생겨. 왜냐면 얘가 올라오면서 가운데가 푹 꺼지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가 멘틀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발산형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슬란드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죠? 일단 열곡이라고 하니까 뭐야? 일단 발산형 경계고 열곡대라고 하면 이거는 대륙판끼리 멀어지는 거야.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아이슬란드 열곡대도 북아메리카판이라고 하는 이거 북아메리카판 앞에 보세요. 그래서 보면 얘 대륙판이에요.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 얘도 대륙판이에요. 오케이? 그죠? 맞아. 이 대륙판끼리 서로 멀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열곡대가 만들어진다. 오케이? 그죠? 자, 여기까지가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러나 졸지 말고. 이것도 팔이 아픈데? 자, 수렴형 경계. 자, 수렴형 경계도 중요하다. 자, 수렴형은 이제 수렴하다. 우리가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게 의견을 모은다는 뜻이지. 그죠? 여기 판과 판이 서로 뭐 하는 거야? 만나는 거야. 그죠? 판과 판이 만나는 건데, 자, 여기는 이제 섭입형하고 충돌형이 있어. 자, 섭입형하고 충돌형. 자, 충돌형은 어떤 거냐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 이거밖에 없어. 아까 얘기했지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 근데 얘네가 밀도가 어때? 비슷해. 그러니까 그냥 위로 이제 솟구치는 거야. 그죠? 그게 어디라고? 히말라야, 알프스. 그죠? 그 다음에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 근데 해양판이 더 무거워. 얘 밑으로 어떻게 돼? 내려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대륙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해양판이 여기 이제 글씨가 나오는 게 없어. 자, 여기에 이제 대륙판이 이렇게 있는데 대륙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해안판이 더 무겁기 때문에 봐봐. 해안판이 밀도가 더 커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섭입한다라고 하고, 그지?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대륙판의 밀도가 더 작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해안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갈 때 부드럽게 쑥 내려가면 끄끄끄끄 거리면서 내려가.
끄끄끄끄 거리면서 내려가지. 그럼 내려가면서 계속 뭐가 나타나? 지진이랑 화산이 막 나타나지.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산 당연히 나타나는 거고 화산 활동. 자, 그다음 대륙판으로 갈수록 진원지가 점차 어떻게 돼요? 깊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천발 지진 나타나고 중발 지진 나타나고 신발 지진 다 나타나는데 앞에서 발산형 경계는 멘틀이 상승하면서 나온 거니까 천발 지진만 나타났었거든. 그죠? 맞아. 그런데 이렇게 충돌형 경계에서는 뭐가 나타나? 천발, 그러니까 충돌을 여기 섭입형 같은 경우는 그죠? 도율아, 정신 차리 주는 거 아니지? 자, 이거 다시 줄게. 자, 지금 봐봐. 여기서 지금 이 섭입형 같은 경우는 해양판이 어디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 내려가면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나타나지. 근데 나타나는 쪽이 해양판 쪽에 나타나, 대륙판 쪽에 나타나. 대륙판 쪽에 나타나. 그죠? 맞아. 대륙판 쪽에 나타나.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밀도가 작은 쪽에 나타난다는 표현도 나와. 그죠? 아까 밀도가 작은 게 누구였어? 대륙판. 그죠? 맞아. 그래서 밀도가 작은 쪽이, 그죠? 밀도가 작은 쪽이 이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모두 다 나타난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 이제 다시 보면, 자, 수렴형 경계는 섭입형과 충돌형이 있는데, 그죠? 멘틀 대류에 뭐야? 하강 때문에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그죠? 가까워지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판이 어떻게 되겠어? 소멸되겠죠. 그죠? 맞아. 그래서 지금 보면 해양판과 여기서 지금 충돌형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 섭입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하면 당연히 어디? 해양판이 아래로 섭입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무슨 지진이 어느 쪽에 일어나느냐는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밑에 이제 문제. 자, 계속 할게요. 자, 섭입형. 자, 섭입형은 섭입 당하는 쪽. 자, 섭입 당하는 쪽이 뭐야? 밀도가 작은 애. 그죠? 맞아. 밀도가 작은 애. 그게 꼭 대륙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얘들아 해양판과 해양판도 서로 충돌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잖아? 그럼 서로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 그치? 근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면 둘 다 부딪혀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렇지 않고 그나마 밀도가 큰 애가 또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면 그때는 이제 섭입형으로 나타난다라는 건데 자, 어쨌든 섭입 당하는 쪽. 그치? 섭입 당하는 쪽이 바로 어느 쪽이야? 밀도가 작은 쪽. 그죠? 그래서 밀도가 작은 쪽에서 지진과 화산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래서 거기 보면 문제에는 화산 활동과 진앙의 수를 보고 밀도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기억이랑 니은 이렇게 A하고 B가 두 판이야. 그죠? 두 판인데 거기 지금 보면 자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중에 녹색이 지금 신발 지진이거든요. 그럼 신발 지진이 어느 쪽에 나타나? A 쪽에 더 많이 나타나? B 쪽에 많이 나타나? 어느 쪽이야? A 쪽. 그죠? 맞아? 그러면 너희가 이 그림을 생각해야 돼. 그럼 신발 지진 나타나는 쪽이 어느 쪽이야? 대륙판 쪽이잖아. 그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A 쪽이 섭입을 당하는 쪽이야. 오케이? 그죠? 맞아? A 쪽이 섭입을 당하는 쪽. 그래서 너희가 그림을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여기가 B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신발 지진이 나타나는 곳이 그죠? 그곳이 이제 밀도가 작은 쪽이다라는 거. 그럼 판의 경계는 어느 쪽이겠어? 니은 쪽이죠. 그죠? 맞아? 니은 쪽이 이제 판의 경계가 되고 그 다음에 대륙으로 갈수록 이제 신발 지진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섭입 당하는 쪽에서 신발 지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B가 A 아래로 섭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선생님이 답을 써놨는데 요 그림만 보고 누가 더 밀도가 크고 작은지를 그죠? 근데 누가 지금 섭입을 당하고 있는지를 요 그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뭘로 판단해? 신발 지진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 좀만 버텨. 오케이? 예. 내 수업이 그렇게 졸린 수업이 아닌데. 밥 먹고 다르니까. 자, 그 다음. 아씨, 애매하다. 자, 해양판과 해양판의 충돌. 자, 할 거야. 자, 해양판과 해양판의 충돌은 아까 얘기했지만 대륙판하고 대륙판 충돌하면 그죠? 그때는 둘 다 이렇게 서로 솟구쳐서 올라가는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면 그나마 밀도가 작은 애가 그죠?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애가 그러니까 밀도가 큰 애가 밑으로 이제 기어 들어가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마리아나 해구. 그죠? 마리아나 해구가 거기 이제 옆에 그림 같이 놔뒀죠. 그 필리핀과 그 옆에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해양판. 앞에 그림하고 같이 보세요.
그죠? 자,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해양판하고 그 다음에 그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해양판. 근데 서로 두 개가 만나서 여기서 이제 가운데서 얘가 여기 그림 보면 태평양판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상황인 건데 여기서도 지금 봐봐 뭐가 나타나냐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마그마가 뿡뿡뿡뿡 이렇게 올라와. 그죠? 그래서 뿡뿡뿡뿡 올라와서 그게 쫑쫑쫑쫑 뭐가 되는 거야? 섬이 되는. 그죠? 그 섬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호상열도라고 불러. 호상열도. 그죠? 그럼 여기도 호상열도가 어느 쪽에 생겨? 그림 봐. 어느 쪽에 생겨? 밀도가 작은 쪽에 생겨. 그죠? 맞아. 밀도가 작은 쪽에서 여기서 이제 뽕뽕뽕뽕 올라온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도 호상열도가 생기는 위치를 보고, 그죠? 호상열도가 생기는 위치를 보고 누가 더 밀도가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밀도가 작은 애들이 많은 일들이 생겨. 그죠? 맞아. 아까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뭐 이것도 다 밀도가 작은 쪽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호상열도도 그죠? 호상열도도 바로 화산활도 이런 것들도 다 어느 쪽에 생겨? 밀도가 작은 쪽에 생긴다. 도유라. 네. 자, 그 다음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거. 자, 이것도 지금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거는 밀도가 큰 해양판이 어디로?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형을 뭐라고 하냐면 해구라고 해요. 해구. 자, 그 다음에 이때도 뭐가 만들어지냐면 습곡 산맥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그 페루시아 칠레 해구. 그 페루 칠레 해구가 어디냐면 그죠? 거기에 이제 같이 생기는 게 누구냐면 안데스 산맥. 그죠? 안데스 산맥. 자, 여기 지금 그 나스카판이라고 하는 해양판이 남아메리카판이라고 하는 그 대륙판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지금 남아메리카 그쪽에 이제 안데스 산맥이 거기 쓰는 글씨 써놨죠? 그죠? 여기도 이제 습곡 산맥이 형성이 된다. 라는 내용이야. 오케이? 난리 났다. 선생님 집에 가보면 이만한 지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만한 천으로 된 지도. 그래서 선생님 방은 내 뒤에는 이만한 그림의 고흐 그림 있고 이쪽에는 요만한, 이제 거의 한 요만해요. 요만한 세계지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지도가 이렇게 넓은데 별로 가고 싶은 나라는 없어요. 자, 어쨌든 정신 차려. 그치?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야. 자, 일본 해구. 자, 일본 해구도 유라시아판과 유라시아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륙판. 그죠? 맞아. 그 다음에 태평양판, 해양판. 그치?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그죠?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 서로 만나는 쪽에서 뭐가? 일본 해구가 형성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일본이 지진과 화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치? 그래서 너희가 일본 놀러 가더라도 어딜 가야 돼? 동쪽 가야 돼? 서쪽 가야 돼? 동쪽 가면 이렇게 여기가 이쪽이 동쪽이잖아. 위험해. 알았어? 가지 마. 그죠? 자, 그 다음에 알류산 해구. 자, 알류산 해구는 이건 약간 교과서마다 조금 다른데, 그죠? 여기는 이제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해양판과 해양판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지금 너도 여기 보면 이 미국이 여기 있고 여기 러시아 위쪽 이게 어느 세계지도 보면 이 위쪽에 있거든요. 그죠? 그 위쪽에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섬들이 이렇게 줄져서 서 있어. 호상열도. 그지? 그래서 여기도 섭입 당하는 그 북아메리카 쪽에. 그죠? 북아메리카 쪽에 이제 알류산 열도가 생성되어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내용은 별게 없는데 주로 문제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요 지도가 많이 나와요. 요 지도. 그죠? 요 지도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보존형 경계하고 그 직공과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할게요. 오케이? 그치? 그래서 오늘 거 이게 내용이 되게 헷갈려 보여도, 그죠? 헷갈려 보여도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천발지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얘가 그 수렴형 경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나타나는데 주로 섭입 당하는 쪽에서 뭐가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죠? 그리고 이제 교과서 봐가면서 하세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